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제한 등으로 침체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출 규제를 풀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급 속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추진하는 것은 규제 완화입니다.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줄여 건축 가능 부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협의체도 구성하고 건축계획 사전 검토제를 도입해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건축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아파트에도 양질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민간 임대를 통해서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고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민간 임대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최근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이 14%에서 11%로 줄어든 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감소분을 지원해 초기 출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관련 규제 완화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과 대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 조정을 추가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어가는 걸 죄악시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자금으로 다른 데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금융위에는 뭘 할 것이고 허그에는 뭘 할 것이고 국토부를 통해서 국회에는 또 어떤 요청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록까지 마련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성과를 강조하면 시장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쪽은 공공 주도로, 한쪽은 민간 주도로 하겠다라는 힘싸움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간도 필요하고 공공도 필요하고 서로 보완작용이 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야만 당장 필요한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좁은 공간과 노후된 시설로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돼 온 양천구 신월 이동주민센터가 새롭게 건립됩니다. 양천구는 최근 신월 이동주민센터 건립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축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주민센터는 176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400제곱미터로 현 청사에 비해 3배가량 큰 규모입니다. 청사에는 행정기능 공간 외에도 다목적 홀과 북카페,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사업 시작은 내년 3월이며 오는 2028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요리와 봉사를 결합한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모여밥 2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청년센터 은평 블로그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간 주 2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모여밥 2기에서는 매주 직접 요리를 배우고 함께 만든 음식을 청년주택 거주 청년과 나누는 소셜 다이닝이 진행됩니다. 모여밥은 청년의 식생활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성취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먼저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자치구와 연계한 학교 주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학로내 안전거점을 지정하고 학생 안전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전통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올해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이 4년 만에 30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에 지갑을 열기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배경선 기자가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 추석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높은 물가에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모든 게 다 올라가지고 지금 소비 쿠폰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시장에 사람 별로 없잖아요. 과일이 제일 비싸죠. 과일이 최고 비싸요. 사과 같은 거 너무 비싸. 조금만 먹으면 되지. 시장 상인들도 높은 물가에 힘들긴 매 한 가지입니다. 더구나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 더 타격을 받을 것 같다며 걱정입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 장사하기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들어요.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그렇게 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연휴가 길어서 여행들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9만 9천 원, 대형마트가 37만 3천 원입니다. 그나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형마트와 비교해 7만 4천 원 정도 저렴합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등 12,000개 유통업체와 함께 농축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홈페이지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과 업체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조금이라도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배경성입니다. 경기 버스노사가 밤샘 협상을 이어간 끝에 임금 인상안 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버스노조는 1일 첫 차 운행부터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을 정상 운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시작된 경기도 버스노조 협의회와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최종 조정회의는 당초 예정됐던 시한인 자정을 넘겨 14시간 만에 타결됐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조 협의회에는 경기 지역 전체 버스 노동자의 90%가량이 소속돼 있습니다. 타결 완전히 되기 전에라도 이 첫차 운행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우리 근무 여건 개선하고 또 경영 여건 개선하고 또 약속한 내용 다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 교통 여건 더욱더 좋아지도록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하도록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서 또다시 맨홀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1시 46분쯤 인천시 서구 공촌동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0대 A씨가 저수도에 빠져 숨졌습니다. A씨는 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저수조 덮개가 깨져 저수조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수조 덮개는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쯤 A씨가 사라졌다는 동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저수조에 빠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과랄청인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 중지 등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6일에도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실종 사망하는 등 2명이 숨진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세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례 협의회를 열어 불법 의심 사례와 기관별 조사 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거래와 연소자, 외국인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곧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 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2,500호를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지난 한 달 심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843건을 추가 결정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결정건이 모두 33,978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협의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2,529호를 매입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난 7월 아산에 내린 극한호우로 100여 채의 집이 물에 잠기고 다수의 농작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막막한 상황 속에 수해민을 살피며 도왔던 이들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이었는데요. 수많은 역경 속 다시 희망을 불어넣은 이들 덕분에 수해민들은 보다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간 38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내린 아산의 한 마을. 흙범벅이 돼 쓸 수 없게 변해버린 가재두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집안은 온통 흙투성입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바로 피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진흙이라든가 이런 거 청소 좀 해주고 뭐 무거운 쓰레기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말려야 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니까 좀 힘내시고. 수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에도 희망의 손길은 이어졌습니다. 물에 닿아 쓸 수 없게 된 배양토를 포대에 담아 옮깁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얼굴엔 굵은 땀방울이 흐르지만 멈출 줄 모릅니다. 수해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휴일까지 반납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혹여나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생긴다면 또 저희가 또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힘내시고. 물이 들이차면서 침수됐던 벽지와 장판도 모두 걷어냅니다. 벽 모양에 맞춰 재단된 도배지를 붙입니다. 일손이 부족해 더디게 진행됐던 도배 작업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빨리 해서 이제 가구가 들어오거나 해야 이제 수해를 입은 곳에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도배하고 장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로 눈앞이 막막했던 순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하루라도 더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구니 뭐니 다 전기 청소기니 뭐니 다 불차갖고 그래서 그때는 막막했었어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와서 도와주셔갖고 힘이 많이 됐죠. 수해를 입은 아산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자원봉사자는 모두 5천여 명. 아산 시민은 물론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타 지역 시민까지. 일상 회복을 위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수해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모습들 통해서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정말 감사한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내일처럼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진정한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